시작하면 돼요. 반갑습니다. 오늘 10시 강의에 맡게 된 락현민 IB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집에 있다가 딱 정장을 입고 딱 나오는 순간 와, 따뜻하다.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이 동남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스폰서와 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열심히 혼자 PT를 만들었어요. 원래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말로 할까? 말로 하자니 뭔가 좀 정확하게 뭔가 잡히지 않을 것 같고 PT로 하자니 이 PT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도 어제도 스폰서님이 강의하시는 PT를 만들고 또 제 PT를 만들려니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보고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항상 교육 속에 많이 나오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꿈, 3Y, 태도, 인사 잘해야 된다. 자존심 버려야 된다. 자신감 갖기. 제가 초기 때는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성공 수칙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수칙. 그래서 한 10가지 혹은 15가지 이상의 성공의 수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걸 왜 이게 성공하는 수칙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 또 그 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솔선수범, 결정 동기 그 다음에 ABC 마음 맞추기 그 다음 스폰서와 상의해야 되고 보고 잘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시스템 참여 결정 동기 성공의 8단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성공하는 방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은 스폰서와 상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간혹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IBO, 그죠? 각자 사업, 내 사업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계신데 네트워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폰서와 나와 상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스폰서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폰서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초기 때는 스폰서라는 이 개념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지? 뭔가 달라졌어. 제가 생각하는 스폰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크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내 사업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제가 목표가 없었을 때나 판매가 안 될 때나 미팅이 안 잡힐 때 혹은 생각이 많을 때 그리고 파트너가 트러블이 많을 때 그다음에 부정적일 때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었을 때 항상 먼저 찾아와 줬던 게 스폰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라고 했지만 항상 먼저 찾아와 줬고 먼저 이야기를 들어줬고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줬던 건 스폰서였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나는 얼마만큼 내 스폰서를 찾아가고 있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스폰서님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 내가 스폰서가 부르면 가는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와 친하다 이 개념도 저는 없었어요. 사업적인 관계.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 약간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스폰서한테 얼마만큼 찾아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고해라, 제발 좀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스폰서님들한테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고를 잘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 해요. 그러면 그죠? 보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고 또 보고 그건 아니죠? 어이가 없죠? 보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 과연 나는 스폰서와 얼마만큼 대화를 하고 있을까? 제가 초기 때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스폰서와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먼저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먼저 찾아가지 않고 먼저 항상 스폰서가 찾아와 줬어요. 찾아와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 스폰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하면 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사업에 영향이 되더라고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대화를 해야 된다. ABC 마음을 맞춰야 된다. 사업적으로만 맞추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응어리지는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내 속마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스폰서님한테 뭔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스폰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선판단을 엄청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찡얼거리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었을 때 나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아닐까? 왜 나도 하나의 아이비오인데? 나도 하나의 사업가인데? 스폰서는 나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나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스폰서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무섭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민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적인 거 아니어도 되니까 짧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할 얘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얘기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바뀌는 내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고 내 마인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배움이 느껴지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스폰서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폰서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고객과 관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작 근데 중요한 건 스폰서와 관계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까요? 스폰서가 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들 스폰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선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어떻게 고객들과의 그런 관계십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루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폰서님들도 그렇고 네트워크의 답은 사업장 안에 있다. 이 이야기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 스폰서와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꼭 사업적인 거 아니어도요. 내 개인적인 내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사업으로서 연관된 사람이니까 사업적인 상의만 해야 된다. 꼭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스폰서가 여성분이었을 때 밑에 파트너가 남자일 경우 이 남자 사업가님들이 뭔가 내 스폰서님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꺼립니다. 굉장히 꺼려요. 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여성 스폰서님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쟤는 왜 표정이 저럴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위에 스폰서가 여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내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거든요, 사실. 모르다 보니까 사업적인 방향성만 잡아줄 수 있을 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끔 올바른 방향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폰서님이 바쁠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제 스폰서님이 이학년 스폰서님과 대화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 얘기가 없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쁘다. 바쁘신 것 같다. 미팅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지금 얘기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할 이야기가 마땅히 없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들을 것 같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상황이 특별한 게 없다. 저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직상의를 하자고 스폰서님이 먼저 찾아와서 경민 사장님 우리 조직상의를 합시다. 사업에 대한 상의를 합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 얘기도 없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섭슴없이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한번 조직도 한번 그려봐.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거 그래도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결국에 핑계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핑계입니다. 내가 스폰서한테 찾아가는 게 어렵다. 이것저것 핑계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대화를 하면 어떨까요? 그죠? 난해합니다. 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싶을 때 먼저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이번 주에 혹시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괜찮은 날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스폰서님과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스폰서님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저 할 얘기 있는데요. 이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뭔가 들어주긴 들어줘야 되는데 할 것도 많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이전에 스폰서와 상의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소통하는 부분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만나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전날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와 상의해야 된다. 보면 어떠한 형제라인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은 별거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일과 계획 세우는 거였어요. 사장님,
사장님은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스폰서님이랑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막상 이야기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답답하죠. 멍 때리는 시간 더 많죠. 네, 사장님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럼 생각해보면 과연 지금 현재 이걸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하루 일과 계획을 몇 명이나 작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작성한 걸 가지고 몇 명이나 스폰서와 상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폰서님이 저한테 초기 때부터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루 일과 계획 세웠니? 아니요, 세워. 그래서 작성을 하고 그거 가지고 상의했어요. 오늘은 뭐 할 거야? 오늘은 뭐 할 거야? 오늘은 뭐 할 거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1시간씩. 1시간 혹은 1시간 반. 스폰서랑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일정인 것도 이야기하고 하루 일과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잡동사니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 관계식도 갖고 하루 일과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간에 알고 하니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날에 미리 다음날 내가 뭐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메모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하루 일과 계획을 세웠어. 근데 시간은 계속 가. 그러니까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한 거, 중요한 거, 해야 될 것들을 구분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스폰서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일과 계획을 세웠는데 스폰서와 상의하지 않아. 그러면 스폰서는 무슨 생각할까요? 쟤 뭐 하는 거야? 답답합니다. 왜 쟤는 저런 거 하고 있지? 저게 우선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스폰서에게 찾아가서 스폰서님 제 오늘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미팅할 거고요. 오늘은 누구를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스폰서 생각은 어떠세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폰서님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이야기하자고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멍합니다. 왜? 스폰서는 할 얘기 하겠지.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스폰서님도 이제 당황한 거예요. 당황스럽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서로 간에. 내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스폰서는 뭡니까? 스폰서, 그죠? 스폰해주는, 후원해주는, 육성해주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그죠? 조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사업에 대한 조언. 근데 가서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너의 생각은 어때? 좋습니다. 약간 이런 형태의 애들이 많잖아요. 저도 항상 스폰서님과 이렇게 막 미팅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멀뚱멀뚱 있다가 스폰서님이 너 이런 거 생각해봤니? 아니요. 너 이렇게 해봤니?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무슨 상인가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할 것 같아요. 진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얘 왜 이러지? 얘는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 할 거 일과 계획이 따로 세울 게 없는데요? 왜 없을까요? 할 거 엄청 많아요. 조직이 많다고 해서 할 게 많을까요? 아니에요. 나 지금 혼자 했을 때 할 게 더 많아요.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데요. 준비할 거 엄청 많아요. 근데 모를 뿐이에요. 막상 한 사람이 생기고 두 사람이 생기고 내 밑에 파트너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그 시작은 하루 일과 계획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스폰서와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의를 통해서 시간 관리도 돼요. 그리고 뭘 우선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혀요.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한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죠. 출근은 했어. 네, 스폰서가 뭔가 이야기는 하지. 그냥 있어. 듣고만 있어.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이건 뭐 전업보다 못한 부업, 뭐 부업보다 못한 전업, 그렇죠? 뭐야 도대체 이게?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잘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나 오늘 뭐 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멘붕이거든요. 한 게 없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와 상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조직 상의할 게 없다고 하지 말고 조직도를 그리고 상의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돼요. 형제라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조직도 얘기했어. 조직도를 그려라. 근데 이분이 보니까 본인 조직도를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그려줬어요. 사장님 밑으로 누가 있죠? 뭐 여기저기 누구가 있죠? 네, 이번에 회원 가입했던 사람들 있죠? 네, 그분들 그리고 또 사장님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사장님이 추천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나요? 모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내 조직 아닙니까요? 내 사업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조직도를 그리세요. 조직도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 오토십 체크하세요. 사장님 밑으로 과연 오토십이 몇 명이나 돌아갈까요? 모릅니다. 네, 모르시죠? 그러면 사장님 밑으로 오토십 누가 들어갔는지 체크하세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한 추천 오토십은 도는 게 있을까요? 모르시잖아요, 이것도. 체크하세요. 그러면 오토십 돌아간 사람들 체크했고 그 다음에 사장님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이 모르는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은 상황 모르잖아요. 네. 그거 누구랑 상의해야 돼요? 스폰서님이랑 상의하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단순 그냥 명의로 매출을 내린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통해서 회원 가입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 부업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상의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스폰서와 면밀하게 상의를 하세요. 왜 이걸 안 하시죠? 할 얘기 엄청 많습니다. 스폰서랑. 매일 아침마다 하루 일과 계획 세우고 조직도 그리고 스폰서와 아침 일찍 상의해 보세요. 1시간 반 그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의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면 조직도 그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제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천 오토십 그리세요. 추천 오토십이래. 추천 조직도 그리세요. 네. 저는 추천한 사람이 없는데요. 동그라미 그리세요. 그리고 사장님이 추천할 사람 적으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 스폰서와 상의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데 독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그래 명단, 사람 찾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나의 명단에 대한 상의를 하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을 정리하고 스폰서와 명단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과연 명단을 쫙 뽑고 거기서 가맹자, 부업을 시킬 사람, 단순 소비를 시켜야 될 사람, 그리고 판매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 명단 다 정리해서 스폰서와 상의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걸 보고 계시는 혹은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저의 생각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뛰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미팅 다니고, 미팅 다니시고 사업적인 스폰서와 상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명단에 대한 상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게 아닌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기 때는 스폰서님이 저는 명단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명단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 명단 다 적어봐요. 그리고 다 전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서로 간에 매일같이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뭐래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 프로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현재 상황 체크하고
이 사람 지금 뭐가 문제인지 경제권이라든지 별의별 거에 대해서 막 상의했어요. 그럼 다음에 미팅할 때 이 사람은 전화할 때 미팅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렇게 해 볼까요?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요. 시간 엄청 가요. 엄청 가요. 근데 막상 스폰서와 대화를 면밀하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 스폰서님 바쁜데요? 저희 스폰서님 미팅 가셨는데 어떡하죠? 사업가들이 많잖아요. 사업가님들 많잖아요. 멘트를 받아봐야죠. 활용을 받아봐야죠. 그래서 활용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죠. 밑에 보이시죠? 활용 및 멘트를 받은 내용은 스폰서와 반드시 상의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받아야 된다. 멘트를 받으셔야 돼요. 활용을 받았어요. 네, 활용을 받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우석 사장님한테 막 가가지고 막 활용을 받았는데 막 1시간 넘게 막 받았어. 막 기가 막히게 받았어. 기억이 안 나. 막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이 안 나요. 혹은 명현 사장님한테 우리 뭐 송병천 사장님한테 승현 사장님한테 조직도 막 상의하고 명단 상의 받고 막 했어요. 머리를 막 도끼로 막 찍은 것 같아. 막 누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와 이랬는데 스폰서와 상의하지 않아. 단독적으로 움직여. 이게 뭘까요 이거? 이러신 분들이 있을까 지금? 있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식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방향성을 받고 스폰서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상의 받으셔서 누구누구 사장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스폰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이 내려가야 됩니다. 팀의 문화가 있고 팀에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형제랑 사장님이 엄청 멋있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멋진 말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답이라고 하는데 스폰서와 반드시 상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와 할 얘기는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일같이 핸드폰 붙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실. 네, 놀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거의 하루 반나절을 가지 않을까요? 명단 상의하고 조직도 상의하고 뭐 기타 등등등. 근데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시간은 줄 겁니다. 왜? 요령은 알거든. 방법은 알겠거든. 어떻게 상의해야 될 건지 상황이 어떤지 서로 간에 아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네 하고 딱딱딱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습관을 가져보셔야 돼요. 가져가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죠.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팅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스폰서랑 계속 붙어서 미팅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매주 초기 때 매일 스폰서님이랑 매일 아침마다 매일 모여서 상의했어요.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막 상의했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날수록 미팅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명예님은 뭐 월요일만 출근했다가 갑자기 뭐 풀코스로 막 월요일부터 막 쭉 미팅하시고 안 올라와. 지사에 없어 항상. 어디 갔어? 뭐 단톡방 보면 막 고객분들 사진 찍어서 여기는 어디입니다. 저기 여기입니다 하면서 막 항상 사진을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장님들이 계속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미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미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스폰서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왜? 스폰서님 바빠. 계속 돌아다녀. 계속 여기저기 지방으로 다니시고 저기 고객 미팅 후원하고 돌아다니시는데 스폰서랑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서 마음 맞춘다고요? 아니요. 노. 절대 못 맞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 혼자. 저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전화하고 내가 미팅하고 전 그랬어 혼자. 네, 파트너랑 미팅해야 되는데 파트너 나 혼자 할 수 있어. 저 혼자 미팅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갔다 보니까 갑자기 스폰서님이
형제라인 쪽에 막 팀이 생겼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미팅을.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딱 상황이 놓여졌어. 스폰서님 필요해. 상의를 못 해요. 그럼 누구랑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로 많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을 때, 내 스폰서가 지사에 있을 때, 내 스폰서가 내 옆에 있을 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걸 느끼고 계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만약에 스폰서님이 굉장히 바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조금씩 뭔가 성장할 기미가 보이고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폰서님은 다른 데 가 있어. 바빠.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난해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좀 봤어요. 미팅을 해야 돼요. 파트너 미팅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님 이런 거 미팅 언제 가실 거예요? 저 내일 갈 건데 시간 괜찮으세요? 근데 스폰서님이 내일 미팅이 있어. 이게 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팅은 전주에 다 받아야 됩니다. 왜? 내 일과 계획도 있지만 스폰서 일과 계획도 있거든요. 스폰서님은 뭐 그냥 내 사업에 따라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맞춰주는 게 지금은 맞춰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스폰서님도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나만 봅니까? 아니죠. 다른 사업가, 다른 파트너 미팅 다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시간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시간 조율도 안 됐는데 파트너는 미팅도 안 잡아. 그래놓고 미팅 언제 잡을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미팅 잡으면 그날에 스폰서님이 미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지방 내려가면 고객 케어하면 그날에 미팅 끝나자마자 미팅 잡으세요. 미팅 잡으시고 다음 주 어떻게 할 건지 일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나중에 다 엎질러져요. 미팅 캔슬되거나 미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이 안 맞아요. 스폰서와도 안 맞고. 그러니까 미팅한 그날에 거기서 바로 다음 주 일정을 잡고 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지방을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정 조율을 할 수 있어요. 이날에는 누구 미팅했으니 이날에 다음 주는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누구 미팅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사장님은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되고요. 이날에 목요일 날 시간 어떠세요?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잡으면 고객들이 잡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잡으면 그날에 어떻게 맞춥니까? 그날에 만약에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 캔슬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미팅 잡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지방 간에 경기도 뭐 지방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방들이 많은데 이 미팅 시간도 조율이 안 되면요. 굉장히 어긋나요. 시간 전에 딱딱딱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거 힘듭니다. 시간 딱딱딱 맞추는 게 될까요? 대중교통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팅이 시간이 오버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팅을 정확하게 그날에 고객을 만났을 때 바로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팅 전후 상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미팅 전에는 상의하셔야겠죠. 그리고 후에도 미팅한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출발할 때, 도착했었을 때, 그리고 고객이 도착했고 그 다음에 미팅한 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랬어요. 항상 스폰서님 저희 출발합니다. 네, 저희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고객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팅 진행하겠습니다. 미팅 다 진행했어요. 바로 끝나자마자 전화했습니다. 스폰서님 미팅을 진행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럼 스폰서님이 거기서 방향성을 줄 수 있거든요. 방향성을. 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 어때? 급한 거예요. 바로 방향성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끝나자마자 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미팅 다 끝났어. 올라와서 얘기해요. 스폰서님, 이런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타이밍.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스폰서와 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점검을 받고 활용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적어 보면,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리 스폰서님에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서 스폰서님, 내일 제가 매일같이 일과 계획을 세울 건데요. 매일 아침마다 바쁘실 수 있겠지만 매일 아침마다 좀 미팅을 하고 싶은데 몇 시쯤 시간 괜찮으세요? 물어보셔가지고 그 시간만큼 내가 활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다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나에게 맞는 방향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내 욕심껏 어떻게 내 스폰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스폰서님은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이거 느껴요. 근데 저는 막상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스폰서님을 스폰서님 이렇게 아니라 내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는 사업가 아닙니까? 사업가입니다. 나는 사업가입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업가죠? 여러분들도 사업가입니다. 똑같은 개인 사업가로서 내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내가 시간을 만들고 투자해야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스폰서니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든 활용해야죠. 스폰서님한테 대접해야죠. 그렇죠? 식사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라도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좋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말이라도 계속.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을 많이 해요. 스폰서에게.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스폰서 입장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스폰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알겠거든요. 왜? 내 문제를 알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조금씩 노력해요. 티가 안 날 수 있어. 하지만 저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해요. 그것도 스폰서한테도 파트너한테도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봤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좀 잡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한 변화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 단계는 내가 중심을 잡고 스폰서와 면밀히 상의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님의 시스템을 익히고 마인드 성장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판매를 하시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명단을 확보를 하거나 우연치 않게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와 비슷한. 나와 대화가 되는. 혹은 나보다 수준이 낮은. 그거는 이 말은 즉 뭐냐면 내 가치가, 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격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스폰서와 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내 생각을 키워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느껴요. 아, 마인드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는구나. 급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뭔가 매출을 놔야 되고 뭐 마감, 주마감, 월마감, 와 어떻게 마감 맞아요.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스폰서와 충분하게 상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인드를 격차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 사업가다운 마인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을 끌어담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요? 굉장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내가 바뀌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별거 아닌 거지만 스폰서와 상의가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스폰서님도 바뀝니다. 서로 바뀌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죠. 서로 배우고 서로 느끼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인드 성장을 통해서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팀이 뭐 사업한다고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내 마인드가 너무 작으면 그렇죠? 너무 작으면 그 사람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스폰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상의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스폰서에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래요. 저래요. 어떻게 해요? 답을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거 이런 상황인데 스폰서님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스폰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답을 주세요. 약간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 생각을 가지고 스폰서와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좀 대화를 못 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서 멍 때리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일과 계획을 세우시던가 해서 스폰서와 대면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10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응하십시오.